영국 런던의 변호사 사무실, 갈색의 긴 머리, 딱 떨어지는 비즈니스 정장 스커트를 입은 한 여성 변호사가 싸늘한 눈으로 검은 머리의 한국인을 바라봅니다. 그 한국인 남자 역시 변호사이지만 이 영국인 여성 변호사는 그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 같네요. 협력을 하기 위해 모인 두 사람. 하지만 이 영국 여성은 남자에게 영어라도 잘할 수 있느냐고 묻기까지 하는데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안.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니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그로 인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런던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주로 국제 계약과 기업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죠. 다양한 나라의 클라이언트와 협력할 기회가 많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영국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법률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저희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특히 경제적으로 신흥국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낮게 평가하는 습관이 있었죠. 업무 특성상 제 경력 내내 저는 세계 곳곳의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항상 영국의 법률 시스템과 교육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나라일 뿐, 실제로는 우리 영국과 같은 나라에 깊이 있는 역사나 전통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의 대기업과 영국의 한 회사가 합작 계약을 맺게 되면서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계약의 성공 여부는 회사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에 저는 이 일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한국 측 변호사와 직접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기훈이었고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변호사라고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탐탁치 않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한국인이라니요? 이해할 수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영국과 같은 수준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한국의 교육 수준이 영국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교육 시스템과 법률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한국이 이러한 역사적 깊이와 지적 전통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정기훈이라는 변호사가 영국의 법률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그의 영어 실력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어 교육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국제 계약에서 중요한 법률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가 복잡한 법적 논의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강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함께 일했던 일본인의 경우 아시아에서 그래도 그나마 꽤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어 실력이 너무 끔찍해서 프로젝트를 중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우리의 첫 이메일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정기훈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그의 첫 이메일이 매우 차분하고 명확한 문체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는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전문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 문장도 매우 정확하고 유창하게 쓰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실제로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영국 법률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 이러한 영어 실력 역시도 단순히 텍스트니까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한국에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영국 법률 시스템과 비교할 때 얼마나 뛰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정기훈과의 이메일 교환이 계속되면서 저는 그가 준비된 전문 변호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계약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응은 신속하면서도 명확했고 그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의 실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 메일링도 가능하고 지식도 있다, 이거지. 그의 영어 실력과 법률 지식이 이메일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그가 얼마나 능숙할지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기훈과의 연락이 점점 더 빈번해졌고 저는 그의 능력을 조금씩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진정한 실력을 의심하며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는 능숙해 보이지만 직접 만나면 그가 가진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 변호사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드디어 정기훈과 직접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특히 영국의 법률 시스템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 간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죠. 또한 그의 영어 실력이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메일로는 능숙해 보였지만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그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가 당황하거나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기훈을 만나러 간 날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나간 자리였지만 그와 마주했을 때 저는 그의 첫 인상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예상보다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 보였고 이는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능력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그를 경계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영국 법률과 한국 법률 간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예상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영국 법률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영어로 된 법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의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답변에 당황했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는 그의 능력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기훈 변호사는 단지 한국에서의 경험만이 아니라 국제 계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국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한국의 법률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사고와 철저한 준비는 저를 점점 더 놀라게 만들었고 그제서야 저는 내가 한국 변호사에 대해 너무 얕잡아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자존심은 남아 있었던 탓이었을까요?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그들이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정기훈과의 협상이 진행될수록 그의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사고는 저의 믿음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하는 게 오히려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저는 점차 그가 얼마나 준비된 전문가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의 능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기훈과의 첫 만남은 제가 가졌던 편견을 처음으로 도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이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될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함께 맡은 프로젝트는 한국의 대기업과 영국의 중견 회사 간의 합작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측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한 한국 측 대기업과 영국 측 회사 간의 문화적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측은 계약 조건에 대한 유연성을 원했지만 영국 측은 매우 엄격한 조건을 고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처음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뢰자와 직접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한국 측 의뢰자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계약 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영국 측은 이미 확정된 조건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정 요청을 번번이 거절하거나 무시하곤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이견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의뢰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협상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이 지연되면서 양측의 불만도 커졌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기훈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한 후 의뢰자들과의 소통을 직접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한국 변호사가 영국 측 의뢰자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한국 측 의뢰자의 요구를 너무 편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기훈이 의뢰자들과의 소통을 맡기 시작하자 상황은 놀랍게도 빠르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측 의뢰자의 요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영국 측에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또한 그는 영국 측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한국 측에 이해시키는 데도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의 중재 덕분에 양측의 의도가 명확해지기 시작했고 이전에 발생했던 오해와 이견들도 점차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정기훈 변호사가 계약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각 조건이 양측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능한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저한 분석과 중재는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결과 계약은 점점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소통을 시도했을 때와는 달리 정기훈이 주도하는 협상은 훨씬 효율적이었고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영국 측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선언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초 합의했던 조건 중 일부를 철회하고 새롭게 추가된 조건들을 한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한국 측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고 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시 한번 난감해졌습니다. 정기훈에게 이 상황을 알렸을 때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즉시 영국 측과의 연락을 시도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 측 회사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영국 측 의뢰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능력을 믿고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측 회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경영진과 직접 만났습니다. 정기훈 변호사는 차분한 태도로 영국 측이 제시한 새로운 조건을 분석하고 그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점은 단순히 영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국 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측이 요청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 정기훈 변호사는 한국 측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대신 영국 측이 다른 조건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했어요. 그는 양측이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계약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영국 측의 요구와 한국 측의 입장을 조화롭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정기훈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태도에 영국 측은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조건에 대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매우 실용적이었고 영국 측은 그가 제시한 타협안을 수용하면서도 그를 매우 신뢰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이러한 능력을 보며 그가 단순히 법률적 지식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한국 측과의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정기훈 변호사는 영국 측과의 협상 결과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한국 측이 새로운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또한 그는 한국 측의 우려를 경청하며 그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접근 덕분에 한국 측은 더 이상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고 계약은 다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감탄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훈 씨, 도대체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죠? 저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정기훈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능력은 한국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거든요. 우리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집단 속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며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겪으며 협력과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전기훈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유교 문화라는 전통적인 가치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인들이 가진 지혜와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왔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영국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기훈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종종 전통을 고수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그와 반대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이 영국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저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으며 전기훈 변호사는 그 어떤 영국 변호사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어로 된 법률 문서와 계약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차 전기훈 변호사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와의 협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계약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중재 덕분에 저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파트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변호사 전기훈과의 협업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단순히 그의 프로페셔널한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에도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그는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된 후 전기훈 변호사와 저는 함께 축하할 겸 작은 카니발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와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 그에게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카니발에서 우리는 함께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즐겼는데 그 중에서도 사격 게임이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재미삼아 해보려고 했지만 전기훈 변호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모든 목표를 마치더군요. 그의 놀라운 사격 실력에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훈 씨,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남성이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그때 사격 훈련을 많이 받았죠. 아무렇지 않다는 듯 툭 던지듯 말하는 목소리였지만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강인한 책임감과 훈련을 통해 다져진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내면의 깃든 강인함과 철저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그는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경험이 그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사격 실력에 놀라면서 저는 그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가 영국 남성들보다 더 남자답고 멋있다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기훈은 단단한 팔과 듬직한 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남자다운 성품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졌고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기훈 씨, 한국에서 군복무도 하셨고 정말 멋지세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 여성들은 어떤가요? 기훈 씨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어떤 여성인지 알고 싶어요. 전기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아주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면서도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만의 주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면모를 가진 여성을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이상형이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강한 주관을 가진 한국 여성이라는 사실에 제가 그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갑자기 크게 다가왔거든요. 저는 그가 한국 여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슬퍼졌습니다. 어쩌면 그와는 단순히 일적인 관계로만 남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기훈 변호사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국적이나 문화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여성이라도 자신을 믿고 지혜롭고 똑똑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니퍼 씨처럼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전기훈 변호사는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히 프로페셔널한 동료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안감을 씻어내 주었고 오히려 더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 여성에게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당당한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의 관계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니발에서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함께 식사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기념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기훈 변호사는 매우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로 한국의 법률 시스템과 그가 겪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법률 시스템도 그에 맞춰 발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의 법률 시스템을 많이 참고했지만 점차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법률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변호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법률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기훈 변호사 개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깊은 지식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률을 다루는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와 경험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군 복무 경험도 그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깊은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켜온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신흥 경제 대국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온 나라였습니다. 전기훈 변호사는 그 과정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의 인품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그가 한국의 법률 체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강한 책임감과 따뜻한 인간미에 점점 더 빠져들면서 저는 그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이후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듬직한 남자다움은 단순히 신체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한 강인한 훈련과 책임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고 그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기훈 씨,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니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기훈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과 기훈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기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퍼 씨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저도 기쁩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제 자신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기훈 변호사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의 프로페셔널함과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강인한 책임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단순히 일에 능숙한 파트너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고 애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저를 가슴 떨리게 만들기 충분했지요. 이 깨달음은 저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주었고, 저는 그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밀인데요. 이제 저는 전기훈 변호사를 짝사랑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그의 지적이고도 인간적인 면모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나 자신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프로페셔널한 파트너이자 존경할 만한 인물이니까요. 그러나 이 감정이 저를 더 성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저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사무실에 나섭니다.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전기훈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제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배운 것들을 저 역시 배워가며 제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